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권 명의 변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방법과 그 필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참 많은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분양권 있으신 분들은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개사분들이 필요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권 명의 변경이란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는요.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런 뒤 중도금을 실행시켜준 해당 은행 지점에서 매도인 앞으로 받은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 앞으로 대출 승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설사 사무실 혹은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명의 변경을 하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중도금 대출이 승계되어야 명의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분들께서는 중도금 대출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날 은행에서 모델하우스로 출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편합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하고 명의 변경은 해당 건설사 사무실로 이동해서 진행해야 되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미리 건설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명의 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시간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한자리에서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한데요. 장소가 다른 경우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명의 변경은 점심시간 전인 11시에서 11시 30분 정도 예약해 두고요. 은행은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대출 승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고요. 지각하거나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자, 굵직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별 5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서 작성하기 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인. 이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어떤 곳에서는 일단 계약부터 하고 그 후에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곳도 있던데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자분과 매수자분 양쪽 다 귀한 시간을 내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계약 준비부터 진행까지 공들인 시간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늘 영상을 찍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용이 길어지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승계입니다. 매도인이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은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꼭 체크해 보시고요.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 이때 계약서와 필수 서류들이 많습니다. 미리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계 업무를 보고 해당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대출 승계 시 필요 서류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고요. 노란색 부분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먼저 양도인,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양도인은 대리 불가입니다. 본인이 꼭 오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증은요, 지갑에 잘 챙겨 오시고요. 두 번째 인감도장입니다. 도장은 꼭 인감도장으로 챙기세요. 인감도장이 없다면 미리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계약서, 옵션 계약서 원본은 집에 잘 갖고 계시다가 챙겨 오시면 되고요. 거래 방지를 위해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분이 잘 챙겨 오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양권 매매 계약서인데요. 부동산에서 계약 시 작성한 그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신고 필증입니다. 부동산에서 이건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감증명서는 한 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민등록등본도 한 부 필요합니다. 이때 주민번호 13자리 다 나오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수인 준비 서류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 준비 서류가 훨씬 많은데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소득 증빙을 위해 기타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분양권 권리, 분양권 옵션, 대출까지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증 필요하고요. 두 번째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감증명서 한 부 필요합니다. 다른 서류는 다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꼭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민등록등본도 한 부 필요합니다. 이건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세대주 관계 표시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와 분리 세대일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한 부 더 필요합니다. 분리 세대일 경우에만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한 부 더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체크하셔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발급하시고요. 인터넷 발급 시 다른 서류는 모두 정부24나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만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초본 뽑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 각각 한 부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및 변경사항 포함된 세부 내용으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 전원 각각 초본이 다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경우 본인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배우자 거는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각각 발급하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초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도 한 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1577-1000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국세완납 증명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열 번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요,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수령자, 기타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증의 증명원을 회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급 증서, 연금 수급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기타에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연세가 많으셔서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인데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 정산용 확인서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이건 해당 은행 지점이나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연말 정산용으로 서류를 팩스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서류들을 현장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실 경우 세 번째 인감증명서와 네 번째 등본, 여섯 번째 초본, 일곱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금액은 수입인지대와 보증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수입인지대는 75,000원 정도고요. 보증보험료는 모두 틀립니다. 대출 시 안내 받으실 거예요. 만약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두 분 모두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대리로 할 수 없다는 점, 대출은 대리가 안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 가시고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은행 문 열기 10분 전부터 기다렸다가 문 열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아침 일찍 간답니다. 은행과 병원은 아침 일찍 다녀오는 게 좋죠.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분이 다 도착하시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매도인분은 서류를 2-3장 정도만 쓰면 되지만 매수인분은 의무를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30장 가까이 많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를 줍니다. 그것을 들고 분양사무실로 이동해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자르고 1편, 2편으로 나눠야겠습니다. 1편부터 얼른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2편에서는 건설사로 이동해서 명의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필요 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도 얼른 편집해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